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말입니다. 지난 대선은 조작이라고 발언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 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총리, 개표 조작이라는 말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국회에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젊은 사람도 보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잠자코 있어요. 예, 굉장히 흥분을 하는데, 근데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우리 YTN 라디오를 아침에 진행을 하죠. 근데 저희가 강동원 의원을 한번 섭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본인이 직접 한번 전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저한테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연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오후까지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근데 강동원 의원 발언 들어보시고 했지만은 이 개표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들으면은 진짜 황당하게 그지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요. 아니, 저는 그 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아니지만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 개표도 여러 번 제가 주재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개표날 우리 신 의원님 아시겠네요. 그 개표날 여당, 야당 찬관이 수십 명이 몰려옵니다. 네, 거기서, 그러니까 표 하나에 도장 하나 잘못 찍힌 거 이게 무효표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불을 켜고 보는데요. 지금 강동원 의원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를 했다. 만일 그랬으면 있죠. 야당 참관인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날 난리 나고 다음날 방송에서 부정선거하고 난리 납니다. 근데 아까 그 강동원 의원 뭐라 그랬냐 하면 황교안 총리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바보냐고. 그랬으면 만일 저게 그 강동원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그 참관인들이 바보입니다. 그렇게 부정선거를 보고 야당 참관인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몰려옵니다. 보고 다음날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 바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동원 의원이 아마 섭외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어디 중앙선관위에 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같이 그냥 지방에서 선관위원장 하면서 개표한 사람들 한번 물어봐도 본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안 될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제작팀이 시도를 했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지금 여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대선 부정을 다시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점, 지금 국정교과서 때문에 그냥 여야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저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새정치연합이 저 정도로 무슨 이렇게 전략기획 능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강동원 의원은 무슨 콜럼버스의 발견처럼 자기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 해갖고 회심에 일격을 가다가 했는데 완전히 헛발질한 거죠. 헛발질 정도가 아니고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에게 엄청난 부메랑 효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리얼미터가 이렇게 매주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도 또 대선 후보 지지도 보니까요. 지난주에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씨는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날, 그 직후에 보니까 문재인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랐어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좀 이제 사그라드니까 좀 빠지다가 또 KBS의 조모 이사라는 분이, 맞다. 고용주 말이 맞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맞다. 그러니까 그날 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이분이 다 까먹은 거예요. 문재인 대표 그것도 까먹고, 새정치연합 지지율도 다 까먹고, 또 저분이 통진당 출신 아닙니까? 그 잊혀졌던 통진당의 아픈 추억도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저분이 진짜 고마우신 분이에요. 글쎄, 그게 지금 통진당 출신이다. 사실 국민참여계 출신이지만 통진당에 있다가 이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통진당 출신이다 그러면 또 연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또 같이 붙여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SNS에서 2년 반 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루머처럼 돌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 2년 반이 지나서 대통령 임기가 중반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해도 적절치 않고 또 아마 대다수의 국민이 저걸 보고 동의하거나 뭐 그런 수준은 이미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자살골 아니었나. 그 자살골이 굉장히 큰 아픈, 지금처럼 역사교과서 문제로 이렇게 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큰 자살골을 본인이 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 대변인실에서 개인 의견으로 논평을 냈다. 예? 이것이 해명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완영 의원 얘기를 한 거는 또 이완영 의원이 또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표의 자녀 취업 특혜를 그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 아닌가요, 이게? 아니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하는 모양이죠. 저 얘기는요. 이제 선거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제 한번 해갖고 당 지도부에게 좀 잘 보이고 말이에요. 자기가 좀 이제 언론빨도 좀 받아보고 저렇게 이제 그 새로운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2년 묵은 거, 3년 묵은 거 뭐 이런 걸 다시 꺼내갖고 저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건 뭐냐, 선거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대표 말이에요. 저게 이제 개인 의견이다 하면은 심학봉원도 개인 사생활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범법행위 아닙니까? 또 심학보 의원. 근데 저거는 이제 면책 특권이 적용이 돼서 그렇지만 저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근데 본래 국회 회의장 안에서 얘기한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이 적용되니까 그렇죠. 저는 야당의 대표든 여당의 대표든 지금 이 의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빨리 하는 것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고 그냥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완영 의원도 뭐 예를 들면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회의원의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수준에 대한 이야기고 상식선에서의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과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너무 상식 밖을 벗어나는 대화들이 자꾸 이렇게 되면 특히 대정부 질의에서 정말 그건 당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런 공간들이 자꾸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정말 국회 자체를 국민으로 하여금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이죠. 저는 국정 질의 그러면 무슨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 뭐 국가의 잘못된 일 바로잡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국정 질의가 인신 공격하는 데 쓰이는 지금 국정 질의고요. 국정 감사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과연 뭐 국회의원 질도 문제지만 과연 이 시스템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이 사실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는 사실인데, 문제는 현실 돌아가는 게 이게 아주 좀 우습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덕분에 또 이게 저희가 또 이렇게 이득을 보는 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